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줄 서본 적 있으신가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45년을 산 엘리자베타는 평생 먼저 타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지하철도, 버스도, 엘리베이터도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였죠. 하지만 2024년 가을, 그녀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그녀가 묵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온 그녀 앞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치 군대처럼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왜? 다들 멈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상상도 못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아무도 타지 않았으니까요. 왜 안 타지? 고장난 건가? 캐리어가 너무 무거웠던 그녀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기요, 줄 서셔야 돼요. 네, 줄이요? 이게 줄이었어요? 네, 엘리베이터도 줄 서는 거예요. 엘리자베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멈춰있던 게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차례를.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전쟁터였으니까요. 먼저 타는 사람이 승자, 밀리는 사람이 패자.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줄 맨 끝으로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그날 밤 엘리자베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줄을 선다는 게 뭘까? 다음 날 아침, 오늘은 관광 가는 날, 명동 가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그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버스가 왔는데 사람들이 일렬로 탑승하는 거예요. 여기도 버스도 줄을 서 카페에 갔습니다. 주문하시려면 줄 서주세요. 아메리카노 하나인데 줄을요? 지하철을 타도 편의점을 가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 줄 안 서요? 집에서요. 정말요? 집에서도 화장실 줄 서요. 가족 많으면. 둘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타의 머릿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죠. 왜일까? 왜 이렇게까지 줄을 설까? 한국 생활 5일째, 주말.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빨리 계산해야지. 여러 계산대를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유난히 짧아 보이는 줄이 들어왔습니다. 저기다. 그녀는 재빨리 그 줄로 달려갔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앞사람이 계속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때 계산대 직원이 그녀를 봤습니다. 손님, 여기 택배 접수 창구예요. 네. 계산은 저쪽 줄이에요. 엘리자베타는 돌아봤습니다. 원래 있던 줄은 더 길어져 있었죠. 아, 완전 망했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긴 줄 끝으로 가는 그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 줄 잘못 섰네.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엘리자베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 줄 가서 서요. 내가 뒤에 설게. 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건데. 짐도 많은데 어서 가요. 나는 괜찮아. 할머니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엘리자베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줄은 규칙이 아니구나. 이건 배려야. 한국 생활 10일째.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출근길 아침이었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이제 매일 아침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늘 같은 사람들을 만났죠. 7시 50분이면 정장 입은 남자, 8시면 아이 손잡은 엄마, 8시 5분이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 줄은 이제 익숙해졌어.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줄 맨 앞에 한 노인이 서 계셨어요. 손엔 무거워 보이는 장바구니가 2개, 빗물에 젖은 옷, 힘겹게 숨을 쉬시는 모습. 엘리자베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드려야겠어. 그녀가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옆에 있던 직장인 남성이 조용히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저분이 기다리는 게 좋아요. 왜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남성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스스로 하시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게 예일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노인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0초, 30초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딩. 침묵도 언어가 될 수 있구나. 기다림도 배려가 될 수 있구나. 그날 그녀는 한국의 조용한 존중을 배웠습니다. 한국 생활 15일째 환절기 감기에 걸린 엘리자베타는 처음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죠. 대기실은 가득 찼어요. 하지만 너무나 조용했어요. 러시아 병원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재촉하고 먼저 들어가려 하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임산부가 들어왔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 보였죠. 번호표를 뽑고 주위를 둘러보니 자리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한 노인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나는 괜찮아요. 임산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벽에 기대어 서셨죠.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요? 할아버지가 먼저 왔는데.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줄은 마음의 순서야. 그녀는 되뇌었다. 그건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20일째. 러시아에서 친구 안나가 놀러 왔습니다. 리자. 와, 한국 진짜 왔다. 둘은 오랜만에 만나 껴안았죠. 안나, 한국 완전 신기해. 내가 다 알려줄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뭐? 왜 이렇게 조용해? 러시아랑 완전 다른데? 여기 사람들 원래 조용해.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탑승하는 모습을 본 안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 사람들 왜 안 타? 엘리자베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줄 서는 거야. 여기선 다 줄 서. 지하철도? 응. 버스도 엘리베이터도 카페도. 미쳤네. 안나는 친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리자, 너 변했다. 홍대 유명 카페 앞 긴 줄이 보였습니다.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죠. 뭐야? 커피 하나 마시는데 이렇게 많이 서. 엘리자베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일시간은 각오해야지. 안나는 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리자, 너 완전 한국인 됐네. 엘리자베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나도 모르게. 한국 생활 25일째. 어느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자베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그때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Excuse me, I'm late?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엘리자베타도 놀랐죠. 예전에 그녀였다면 화를 냈을 겁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직장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죠. 바리스타가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 쿠키 서비스로 드릴게요. 네. 왜요? 그냥요, 기분이 좋아서요. 그
그 말을 들으니 듣는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나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겠다. 한국 생활 30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앞. 엘리자베타는 아무 생각 없이 줄 끝에 섰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한 명씩 조용히 탑승했죠.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30일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줄을 보고 당황하던 모습. 이게 줄이에요? 라고 물었던 자신. 할머니가 양보해 주시며 지었던 그 미소. 비 오는 날, 노인을 조용히 기다리던 사람들 마음 순서라던 할아버지의 말 괜찮아요 라고 처음 말해주던 할아버지. 나 달라졌구나. 30일 전의 자신은 항상 서둘렀습니다. 먼저 가야 했고 빨라야 했고 이겨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양보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베타는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를 녹화하기 위해서였죠. 안녕, 엄마. 잘 지내? 나 한국 온 지 벌써 한 달 됐어. 여기 정말 신기한 나라야. 엄마도 알잖아. 우리나라는 다들 서둘러 살지. 지하철도 먼저 타는 사람이 이기고 마트도 빨리 계산해야 하고. 근데 한국은 달라. 엘리자베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여기 사람들은 줄을 서. 엘리베이터도 버스도 심지어 화장실도. 처음엔 답답했어. 왜 이렇게 느린가 싶었지.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알았어. 줄은 배려야. 내 시간을 조금 내어주는 거. 엄마, 나 여기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 차례는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기다림은 사랑이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타는 공항으로 가기 위해 오피스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줄 끝에 섰죠. 앞에 있던 직장인 남성이 그녀를 봤습니다. 여행 가세요? 아니요. 러시아로 돌아가요. 아, 그렇군요. 한국 어떠셨어요? 엘리자베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죠. 여기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남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다리는 법이요? 네. 제 차례를 기다리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한 명씩 천천히 탑승했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한국의 질서는 법이 만든 게 아닙니다. 경찰이 감시해서 생긴 것도 아니죠. 그건 오랜 세월 서로를 존중하며 쌓인 마음의 습관입니다. 길에서, 버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카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내어줍니다.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엘리자베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엔 역시나 긴 줄이 있었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줄 끝에 섰습니다. 그녀는 30일 동안 한국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도, 한강도, 궁궐도 봤죠.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들, 기다려주는 사람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한국을 만들어졌습니다. 엘리자베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때는 더 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나라에서도 줄을 서나요? 한국에서는 줄을 선다는 것은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조금 기다려주면 누군가는 웃을 수 있다는 것.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 속엔 사랑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